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 세종 신중년센터가 다정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길석 시민기자입니다. 세종 신중년센터가 많은 기민들과 함께 지난 7월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50세부터 64세까지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하여 세종 신중년센터가 다정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생애 설계 경로 지원, 공간 지원을 통한 접근성, 지속적 학습을 토대로 한 직업 생활 준비, 차별화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회 참여 유도를 교육 목표로 1년에 4학기를 기준으로 인생 설계, ICT와 4차 산업교육, 자격증 과정, 1활동 지원 총 4개의 영역으로 운영이 됩니다. 세종 신중년센터는 2022년 7월에 개소한 센터로서 세종시에 있는 50에서 64세, 즉 신중년들에게 노후 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고 또 뜻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좀 재미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활동 지원이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진행 중인 과정에는 일활동 지원 과정인 힐링정원 꽃펴라를 주제로 시민정원사, 취미에서 시작하는 창작 성공, 전자제품 분해 청소 박사 등이 있으며 인생설계 아카데미 과정에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매력에 스며들다. 거침없이 떠나는 해외 봉사활동과 자유여행이 있고 자격증 과정에는 재활 치료 레크레이션, ICT와 4차 산업교육에는 이모티콘 작가로 돈 벌기 과정 등이 진행 중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교육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신중년센터에서 신중년을 위한 교육을 한다기에 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데 좀 신중년들한테는 좀 참된 교육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오신 강사진과 그리고 저 교육생들이 모두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듣고 있고, 정말 제가 저 신중년으로서의 생활하기에 어떤 많은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세종 인구의 18.3%로 약 6만 7천여 명에 해당이 되는 신중년들에게 제2의 인생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NB 시민기자 안길석입니다.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도남서원을 품고 있는 논산에서는 제1회 논산문학제와 제32회 휘호대열 시상 및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논산의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에 구자일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32회를 맞이하는 논산시 휘호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휘호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회원전만 유튜브로 전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각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응모하여 휘호대회를 빛내었습니다. 또한 제1회 논산문학제는 논산문화원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논산문학상 수여와 토크 콘서트, 문화원 앞마당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 행사와 시화전, 그리고 시와 음악 어울린 콘서트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온 세상이 풍년으로 들녘을 문드는 이때 논산문화원과 논산시 서협에서는 매년 서해 휘호대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하얀 백지 위에 가득 채우곤 하였습니다. 서예와 캘리그라피 부분 87점 응모하였고 서각에서는 18점, 일반부 현장 흉어에서는 21분이 참석하셔서 25점을 출품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예약기도시 논산에서 서예협회가 논산시와 논산문화원과 함께 풍경 가득한 가을 향기와 묵향이 퍼지는 논산시가 되는 데 입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휘어란 붓을 휘두른다는 뜻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며 이번 제32회 휘어대회에서는 서예와 캘리그라피, 서각과 일반부 휘어 부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예는 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이지만 마음과 정신이 올곧아야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고, 캘리그라프는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하며, 서각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나 기타 재료에 새기는 것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발전시켜 현재에는 나무 선반에 글자를 양각하고 책조를 넣은 작품을 말합니다. 이번 휘어대회는 각 부분별로 총 130점이 출품되었으며 일반부 최우수상은 캘리그라피 부분의 유미 씨가 수상하였으며 학생부 대상에는 연무초등학교 박윤지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논산시에서 휘어대회가 있어가지고 경험 삼아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는데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논산문화원 전시실에서는 휘어대회 전시회와 함께 논산시 서예협회 회원전도 같이 전시되어 시민들도 수준 높은 서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묵향이 깊고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구자일입니다. 대전문학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는 의미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장용자 시민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문학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4일간의 행사에서는 특별 전시와 명사 특강, 세미나에 이어 문학 산책으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학 산책 프로그램은 이응봉 관장님께서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10주년 기념 특별 전시 해설을 해주시고 2층 상설 전시실을 또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야외 문학관 탐방과 문학관 일대 산책 코스를 함께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 코스 중에 시비를 읽으면서 함께 시를 낭송하기도 했고요. 또 다목적실에서는 시에 대한 특강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전문학관에서 기획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앞으로 더 많은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유일한 문학관의 역사와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기획 전시실에서는 10년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자료들과 함께 잘 정리되어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2층에 위치한 상설 전시장은 대전 지역 문학의 역사와 문인들의 발자취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처음 오는 관람객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시 해설사가 배치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문학관 관장님이신 이응봉 관장님도 저희들에게 문학 사책을 주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10여를 더 자기의 창작, 발전할 수 있는 개방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어진 야외 전시장에서의 문학 산책은 낙엽이 쌓인 숲에서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진한 감성으로 감동을 주었는데요. 지역의 대표 시인들의 시비와 시를 찾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공감합니다. 금당 이재복 선생님은 대전 사립학교 연합회 회장도 지내시고 교육계에 아주 원로로 활동하셨는데 이당 소정주랑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를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집을 안 내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통일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셨고 또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름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애정, 연민, 사랑 이런 걸 노래하셔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의 다양성이 점점 커지는 요즘 지역의 대표적인 문학관의 역할은 단지 문학인들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문화 기지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문학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장용자입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네트워킹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함께하면 우리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시민이 제작한 콘텐츠 상영회도 진행되는데요. 조성구 시민기자가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트워킹데이 행사가 개최된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4층 다목적 홀과 로비에는 시청자 미디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강사, 유관기관 담당자들 그리고 센터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2022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성과들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대로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종훈 센터장이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센터의 주요 사업을 부문별로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드림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대전센터 창업공간 청년시대에 입주하고 있는 공익광고 제작단 LM팀이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 약자, 그들에겐 현실입니다. 이 작품은 온라인 전환 시대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조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센터에서 일정 기간 일한 우수 인턴에 대한 수료증 전달식이 있었고 대시미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사 현장에 참석한 주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시미를 주제로 한 삼행시 짓기와 즉석 간담회를 통해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4층 로비에서는 부대 행사로서 시민이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 상영회와 마을 미디어 콘텐츠 전시회도 가졌는데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시청자 미디어 행사가 있는 날이라서 저희가 로비에 시청자 체험 프로그램과 ESG 콘텐츠 관련한 그동안 1년 동안 제작했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라디오 같은 경우에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은 시니어 제약단과 한남대학교 미디어센터가 함께 협업해서 라디오를 제작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네, 주제가 ESG 관련 콘텐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저희 공모전에 제출해 주신 작품입니다. 이쪽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TV 제작단들이 만든 작품들인데요. 일단 청년 다큐나 그리고 시니어 제작단 분들이 만들었던 영상 다큐나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었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제작한 콘텐츠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거나 큰 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대전주구 윤천동에는 산신제 보존회와 전통문화 전수관이 있는데요.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4호인 유천동 산신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샘 시민기자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마을이 생기면 주산을 두어 산신당을 짓고 산신을 숭배했습니다. 유천동 사람들은 보문산을 배산으로 산신을 모셨으며 유동천을 임수로 하여
무병장수와 마을 화합을 빌었습니다. 유천동 산신제는 보문산 산신을 모시는 불학 공동 신앙으로서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로 알고 있습니다. 산제당 입구에는 금줄이 걸려 있는데요. 이 금줄은 외부인의 출입과 부정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금줄 밑에는 황토가 뿌려져 있고요. 보문산 산신령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황토는 보문산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매년 음력 동절 초사흥날 시에 정시에 만나게 되고 그 내용은 그 옛날에는 참 설정 저기 농경사회 때는 돈에 각종 재앙이 많이 있었지요. 뭐 화재도 있었고 수화도 있었고 또 질병도 있고 이런 것을 다 면하게 해달라고 그 동네 사람들 스스로가 막 모여가지고 동네 민간 신앙으로서 이제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버든의 풍물단의 길놀이를 신호로 산신제는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보문산 산신령과 호랑이가 함께 있는 산신도가 보이고요. 통돼지와 과일 등이 올려진 제상이 보입니다. 제관과 축관, 집사가 모여 산신령이 찾아오시라는 분향 후에 산신령께 술을 올리고 절을 3번 합니다. 축문을 읽는 독축은 질병과 재앙을 물리치고 복과 덕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이라네요. 분축은 산신제가 끝난 다음 축문을 태우는 절차입니다. 소지가 끝까지 잘 타서 재가 하늘로 올라가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네요. 산신을 모시고 내려온 호랑이를 보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갖고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걸 끊기지 않고 산신제를 지냈어요. 그전에는 몰라서 참여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해가 거듭될수록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 저도 한 주민으로서 고맙고요. 음식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해마다 푸짐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제사의 끝은 음복입니다. 산제당 샘물로 조리한 제상 음식은 산신의 흥과 복이 내린 음식이니 먹으면 재수 좋다고 하여 주민들이 나눠 먹으며 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동 산신제는 이번에 전수관도 설립이 돼서 이것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좀 발돋움할 할 수 있게끔 아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70여 년 전부터 지내온 유천동 산신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CNB 시민기자 허샘입니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곳에서는 세종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연극과 미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작품 전시 현장을 안길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혹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만 50세에서 69세 세종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생애 전환을 돕기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생애 전환 문화예술학교의 미술, 다원, 연극반 24명이 7개월 동안 진행된 앞으로의 생애를 위한 준비 과정을 작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중년의 이야기를 담아 해와 사진, 콜라주,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신중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생에 대한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함께 공감해보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세종시 박연문화관에서는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2022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청춘 참견학교 성과 공유회 및 각종 작품 전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누가 소중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기회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 팀원 모두 다 뿌듯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직장생활에서의 어떤 삶이 조직이 정하는 어떤 삶이었다면 퇴직 이후에 제가 제 주체적인 어떤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지난 65년 살아온 인생을 한번 연극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100세 시대의 남은 여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 문화재단 청춘 참견학교의 문화예술 활동은 신중년이 바라보는 생애전환의 새로운 시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안길석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